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 문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오늘 7월 12일인데요. 어제 7월 11일 치러졌던 모의고사고요. 어제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총평을 느낌 바대로 써보면은 어휘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뭐 그래도 어렵진 않았어요. 특히 긴 문장이 많지 않았던 게 그래도 읽을만 했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뭐 몇 개, 그러니까 30번이나 39번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읽을만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도 헷갈릴 만한 게 많지 않았어요. 흐름 문제들이 조금 헷갈리긴 했고 빈칸에 34번 정도, 그 다음에 30번 이 정도인데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요즘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비교한다면 풀만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은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서가 매우 명확합니다. 답을 찾을 때 단서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던 편이고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구사된 것들이 몇 개 있지만은 근데 그 단어들이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30번하고 39번은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최근 평가원 문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데 답을 찾는 데는 또 그렇게 벽을 넘어설 수 없는 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번 7월 모의고사는 최근 평가원 출제 방향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 유형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평가원하고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천교육청이 좀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종평을 마치고요. 10개 정도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 10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오답률 랭크 10이고 지금 정답률이 47%라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바뀌기도 하는데 퍼센트는 지금은 EBS 기준이에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대부분은 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소재하고는 상관없이 문맥상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있는 정보와 밀접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크게 두 가지고요. 일단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즉흥 연극이라는 것에서 배우들은 컨트롤하지 않아요. 대화를 또는 그 대화의 방향을. 그들은 단지 리액트, 반응을 할 뿐입니다. 상대방 배우의 말이나 아니면은 뭐 말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즉흥이니까. 미리 대본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배우들은 엑스퍼트, 전문가가 됩니다. 바디 랭귀지를 읽는 데서 전문가가 되고요. 또 what is said면 대사겠죠. 대사. 그 대사의 사이를 읽는 것. 우리가 이걸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이런 걸 읽는 데서 전문가가 돼요. 그 상대방의 말의 의미나 아니 말도 말이지만 말 이외의 것들을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제문의 성격이었네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이것을 그들은 남겨집니다. 어둠 속에. 즉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유는 망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적용됩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의 바디 랭귀지 뭐 라인 이런 거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투용법 너무 뭐뭐서 뭐 할 수 없다 알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못 본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바디 랭귀지 이런 거 못 본다는 거죠. Just like 마치 모처럼 마치 즉흥 그 연극 배우가 어댑트 밑에 있는 것처럼 능숙한 거죠. 집어내는 거, 골라내는 걸 잘 찾아내는 걸 능숙하게 하는 거. 빵부스러기죠. 대화에. 그걸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빵부스러기를 짚는다는 게 바디 랭귀지를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 스페시픽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really 좀처럼 뭐하지 않아 좀처럼 그들은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99%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렇게 안 해. 그 대신 그들은 힌트, 암시만 줄 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를 다 꺼내지 않고 암시만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네, 그걸 읽어내는 얘기죠. 계속 같은 소재고요. 자, 그들이 토픽을 끄집어내는데 unprompt, prompt가 재촉하던데 unprompt, 재촉받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런 주제를 꺼낼 때 또는 질문을 하는데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그래서 상대방이 seem to not pick up this signal, 이런 시그널을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암시를 주는데 못 알아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의 방향을 자꾸 바꿉니다. 자꾸 그쪽 주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익사이트 하는 것 같아.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재 아시겠죠? 바디랭귀지를 읽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배우가 우리도 상대방이 땡땡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roundabout 모른다고 칩시다. 힌트. speaker intention, 의도를 드러낸. 네, 바로 이 의도라는 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출제해서 의도가 나온 거죠. 의도의 말도. 오답이 많은 게 3번이었는데요. 대화의 일부, 그 대화가 리스너를 방해하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리스너를 방해하는. 왜 이걸 골랐을까요? 20%면 적은 건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20%면 적은 건 아닌데 아시겠죠? 소재를 물어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도 오답률이 랭크 6이네요. 꽤 높은. 주제가 요즘 3점으로 많이 나오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 왠지 3점이라는 마크가 찍히면은 더 어려울 것 같고 답 고를 때 왠지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쳤다가 틀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저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42%는 높진 않네요. 자연재해 그리고 노화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deal with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자, 정부는 두 가지, 바로 자연재해와 노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정부의 다이내믹, 뭐 역동, 역학관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것은 굉장한 영향을 주죠. 무엇에? 그 반응의 nature, 여기서는 이제 성격에. 여기서 이제 다이내믹이 다르다는 말, 이걸 기억하시고요. 단지 plotting the aging slope.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슬롭이 경사고 에이징가 노화잖아요. 노화의 경사를 플롯하면 계획을 짜다, 줄거리 이런 명사가 있는데 도식을 짜는 거. 단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플인데 에이징 슬롭이 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변해가는 걸 표현한다는 그래프. 이것을 도식을 만드는데 단지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 꾸준하게 믿을 만한 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게 이제 심플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디스그리먼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본질, 이것도 본질이죠. 문제의 본질은 절대로 디스퓨트, 논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이건데, 해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정작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토론이 없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순한 접근을 하니까. 플라팅하는 것, 사람의 숫자, 자연재해 때 사망하는, 자, 이런 거를 도식을 만드는 건 do를 to 부정사라는 것으로 뭐뭐인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발전시키는 것, 이 문제의 이해를,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까 플롯이 단순한 문제, 너무 단순하다고 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고, other than 그러면 이제 뒤에 거 이외에는 이거죠. 강조하는 것, 자연재해의 랜덤 특성을. 이런 구문 여러분 중요하죠. 앞에 부정이 있고요. other than이나 than이 있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를 강조하는 거, 뒤에를 최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랜덤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 이외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으로 더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요. 여기서는 only로 해서 그런 게 낫겠네요. 즉 문제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책 반응을. 그러므로 그것은 훨씬 더 쉬워요.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왜냐하면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풋이 reliable, 우리가 믿을만하고 또 예측하기 쉬울 때 인풋하는 게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정보 입력, 원래는 정보 입력이지만 의견,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도 되죠. 엄청나게 촉진시킵니다. 정보 처리를 그리고 allow for는 뭐를 고려 참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는 문제 해결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라는 게 뭐뭐 할 때 causally 그러면 cause가 원인이니까 인과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원인과 결과 파악이 복잡하고 multivariate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아니죠. 멀티가 여러 개고 메리가 바뀌는 거라서 원래 뜻은 변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그럴 때 복잡할 때 결정하는 거. 적절한 반응,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reactionary endeavor, 리액션이 반응이죠. 원래는 반작용인데 여기서 그냥 리액트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반응 노력이다. 다시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거기에 즉 왜냐하면 자연재해 같은 게 랜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형광펜에 해놨던 선생님이 형광펜에 놓은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은 그 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본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 자연재해든 노화든 그 본질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보자. 4번 보시면은 정부의 다른 접근, depending 뭐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에 따라서. 그다음 5번에 장점들, 미리 예상하는 문제 해결에 사회 문제를 대처하는. 자, 이 글은 사회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화는 사회 문제겠지만 자연재해는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1번 같은 경우는 내추럴 디자스터만 나왔죠. 2번은 에이징만 나왔죠. 3번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포괄적 역사 이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에 내용이 뭐다 이렇게 딱 한 번에 정리하기는 시간상 쉽진 않아. 시간이 많다 모르겠지만 하지만 선택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평가원에서는 이런 적이 없는데 도표가 이번에 정답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일단은 2번이 답이라서 여러분이 틀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도표 뭐 수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도표 만약에 이제 그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통 3, 4, 5번 순서로 읽어라 이렇게 말해줘요. 왜냐면 대부분 3, 4, 5번 중에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3, 4, 5번만 보라고는 안 해요.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답이 없으면 다시 1, 2번으로 가야죠. 읽긴 다 읽어야죠.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또는 듣기를 풀면서 이런 거 이제 그냥 만만하게 보고 살짝 넘어가면서 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많이 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스 밀크는 더 많은데 10배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했어요. 그 물이 프레시 워터. 뭐보다? 소이 밀크보다, 두유보다 이래요. 보시면은 라이스 밀크가 269죠. 소이 밀크가 27이잖아요. 27에 10을 곱하면은 269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10배 이상이 아니죠. 10배보다는 부족하죠. 일단 2번은 그래서 틀린 거네요. 오히려 선생님은 3번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퍼센트상으로는 높진 않네요. 왜냐면은 도표가 이 회색 부분은 순서대로 쭉 배열이 돼 있는데 이 빗금돼 있는 거는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반전이 있는데 자 5번 여러분이 많이 고른 친구들인데 보면은 식물에 기반을 둔 밀크 중에서 아몬드 밀크가 가장 많은 양의 프레시 워터를 썼어. 하지만 최소의 양의 그린하우스 가스를 배출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플랜트 베이스드 밀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라이스나 뭐 소이나 오트나 아몬드가 식물이죠. 데어리는 여러분 낙농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제품. 유제품은 동물성이잖아요. 뭐 그런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몬드 밀크가 일단 보시면은 가장 많은 프레시 워터를 썼어. 그 프레시 워터는 이만큼.
이 중에서는 제일 많죠. dairy milk 빼고. 그 다음에 하지만 최소의 그린하우스 가스다. 네, 이 중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최소 맞죠? 그래서 아마 혹시나 5번 틀린 친구들이 플랜트 베이스드 밀크라는 말을 그냥 이걸 전부 다 넣어서 읽은 건 아닌가요?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좀 뒤통수를 맞은 감이 있네요. 아마 1, 2등급 친구들 중에도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듣기 풀면서 풀다 보면은 이런 데서 또 가끔. 근데 평권에서는 일단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문법은 뭐 순위 안에 일단 10위 안에는 안 들어가서 그 5번이 답인 이유는 바흐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사죠. 어센드가 첫 번째고 엔드 다음에 두 번째 동사자니까 ing가 안 되네. 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오답이 4번이 많은데 거리 무슨 거리? 트래블 된 거리, 이동된 거리.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디스턴스를 트래블 하다가 이게 맞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오답률이 3위로 정답률이 31%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냥 순수하게 내용만 보고 봤을 때는 이 지문이 가장 까다롭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와, 한 페이지 안 들어가네요. 글씨 너무 작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결과들 want와 should 간의 갈등의 그 결과는 영향을 받아요. 나도니 버더스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미래의 자아가 뭘 선택할 건지 하나의 명사들이죠. 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뭐냐면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미래 자신에게 가까운지 이 두 개 영향을 받는데 첫 문장부터 너무 철학적이야. 윤리적인 자. want하고 should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want랑 should랑 나눠졌는데 다행히 여기 설명이 있죠. want는 desire, should는 future self인데 좀 더 이제 뭐냐 쉽게 말하면 want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should는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글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뭐 참는 거 이런 얘기로 나온 거잖아요. want와 should의 갈등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포함해요. trade-off, 맞교환. 뭐 사이에 옵션인데요. 만족시켜요. 현재 지금의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옵션과 그리고 옵션인데 이번에는 미래 자신을 만족시키는 보통 환경 소재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거냐? 그러면은 프레젠트를 위한 옵션이고 아니다.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은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하자. 그러면은 퓨처를 위한 거죠. 뭐 이 글은 환경 얘기는 아닌데 이 글은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그 결과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미래의 자신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나와 또는 30년 뒤에 나오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뭐 관계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1번이 답인 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시험에서는 1번 하시는데 또는 문제집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없어요. 전국 모의고사나 그 수능 평가는 오히려 1번은 이 글의 주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41, 2번도 비슷해요. 1번이 주제는 그러니까 답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부분의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응용하면 좋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덜 관심을 줘야 돼요.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는 거. 바로 이러한 이 지금의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주고 따라서 shy away from 이란 건 피하는 거거든요. should 옵션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미래하고 내가 커넥트가 아니다 라고 느껴. 10년 뒤에 나뭐 알바 아니지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미래의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 관심이 없고 should를 피하는 거예요. should나 미래나 같은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자 연구가 말하는 거는 사람들은 더 많이 impatient, patient의 반대말 뭐야? 참지를 않아. 그 다음에요. 원래 더 비교급이라는 구문이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중에 지금 더 비교급이 한 번만 나오는데 왜냐면 더가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참고로 해석은 뭐 할수록이죠. 그들의 미래의 자와 디스커넥트 별로 연결돼 있지 않아 끊어졌어라고 더 많이 그렇게 느낄수록 그들은 참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돼요. 참지 않으면 뭐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더 작은, 더 빠른 보상을. 이때 오버는 비교할 때 오버도 뭐보다죠? 뭐보다? 더 큰 나중의 보상보다. 그거를 더 빠른 비율로. 뭐 할 때냐면 사람들이 예상할 때예요. 인생을 바꾸는 어떤 이벤트를 경험할 것을 예상을 해. 그 다음에 그냥 그 중간에 보면은 이벤트라기보다는 무슨 이벤트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우리말로 하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니까 뭐 대박 찬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라는 거 인듀스 유도하다, 설득하다, 유도하는가 뭐를 더 많은 단절을 뭐 사이에 그들의 지금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그들의 미래 자신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안 돼. 끊긴 관계가 없음 이라는 거를 유도하고 초래하기 때문에 와 일단 문장이 몇 줄입니까? 이게 7줄이 꽉 차고요. 압박감이 있죠? 문장 긴데다가 몇 줄 치면은 정말 막 머리 10번 20번 돌아가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돌아가서 보면은 미래 자신하고 자기가 디스커넥트 됐다고 느끼면수록 사람들은 참지 않는다 그랬어. 참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더 빠른 더 작지만 더 빨리빨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리월드가 오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맥상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는 현재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 아니 현재 사건이죠. 즉 지금 나한테 뭔가 올 것 같은 이게 이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이걸 예상할 때는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하고 나하고 디스커넥트 됐으니까. 디스커넥트 관련 언급은 아까 여기는 디스커넥트라고 그랬고 여기는 디스오소시에이션이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같은 뜻이죠.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 그럼 이제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forsake. 이게 문제예요. 몰라.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일부 친구들 알겠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더 큰 deferred 밑에 있는 것처럼 미루어진 그 혜택, 즉 should 이거를 forsake 하고요. 여기는 지금이고 여기는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의 것을 버리고 미래의 것을 가진다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일단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반면에 명광펜했다는 거는 문제 푸는 어떤 단서들이죠. foresight, 멀리 바라보는 그걸 뭐라 그래? 원시적인 또는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게 더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10년 뒤에 나에게 안 좋을 거다라는 걸 가깝게 느끼게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참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선생님도 학생 시절에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뭐 10대에 지금 네가 얼만큼 노력하느냐가 너의 20대, 30대, 40대의 미래 결정한다. 뭐 이제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 사실은. 많이들 하시잖아 어른들이. 그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미래가 가깝다고 느껴져. 지금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공부를 하든 꼭 공부만이 성공은 아니잖아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뭐 10년 뒤에 나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것을 가깝다고 느낄수록 열심히 뭔가 노력하겠죠. 멀리 내다보는 거죠. 반대로 뭐 20년 뒤에 나 뭐 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멀게 느껴지면은 막 살겠지 뭐. 말이 좀 심한가요? 네. 2번부터 이제 쭉 고민하셨죠? 사람들이 미래하고 자기랑 연관 없다고 생각하면은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막말로 게임하는 거야. 응? 그냥 게임하고 말지 지금 즐겁잖아. 그게 바로 이제 스몰러 수너 리워드가 되죠. 게임 같은 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단 4번, 3번은 답이 아닌 거 아시겠죠? 현재와 미래가 동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상당히 자기의 정체성이 바뀔 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익을, 즉 지금 당장 내가 즐겁게 게임하는 거를 포기하고 미래의 이익을, 나중에 할 이익을 이거한다. 문제 이거 몰라.
근데 5번은 아무리 봐도 멀리 내다보는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면은 그 결정하는 게 가깝다고 미래가 가깝다고 생각하면은 더 촉진되겠죠. 그럼 반면이니까 앞뒤에 반대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만 보세요. 포기할 거야 지금의 이익을, 포기할 거야 지금의 혜택을. 지금 보시면 on the other hand 라는 연결어니까 뒤에랑 앞에가 논리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실제로라고 했고 예를 들어라고 했고 더 일반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맥락이 같아야 돼요. 다 같은 맥락 논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래랑 멀다고 느끼니까 지금 참지 않고 더 작은 더 빠른 보상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베너핏을 포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4번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forsake도 버리다예요. 어벤던이랑 비슷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선생님 되니까 바로 이 부분 보고도 풀려요. 왜냐면 지금의 것을 버리고 미래의 것을 버린다 그러면 둘 다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티가 났죠. 어휘의 어휘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2번이 오답률 랭크 5위네요. 글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뭐뭐 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인 거에 뭐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이제 감지하고요. 싫어합니다. 오디오가 끊기는 걸 싫어하고 오디오에 디펙트 결함이 있는 걸 싫어하고 스태틱 솔직히 모르죠. 몰라도 되는데 잡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덜 합니다. 비주얼에 대해서는 덜 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싫어하고 비주얼은 안 그렇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디오에 스캔 라인, 그러니까 줄 긋는 게 있어. 잠깐 동안. 근데 그걸 당신은 무시합니다. 자, 4K 대신에 요즘 다 4K 대부분 4K인데 만약에 1080 예상도 1080짜리 거기 이제 시그널 스트림을 시각적인 게 신호가 스트림하면은 결국엔 당신이 get used to 뭐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냥 익숙하게 보고 말아요. 그러나 만약에 스태틱이 있어 오디오에 그러면 당신은 셧오프 시켜버리고 싶어요. 인디얼 참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못 참는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내용 파악 거의 끝났죠. 혹은 오디오가 만약에 계속해서 drop out 뭔가 이제 drop 그러니까 소리가 끊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barely 좀처럼 참지 않아요. 소리 문제는 못 참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제작에서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도 더 많이 강조구문이죠. it is 대 강조구문 사이에 via the audio. via라는 말은 뭐뭇을 거쳐서는 through랑 비슷하죠. 소리를 거쳐서 통해서 사람들은 결정해요. 그것도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good 아니면 반대로 low budget. 소리만 듣고도 잘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는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은 모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소리의 문제를 못 참는다. 이게 다예요. 빈칸에도 그냥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오답이 1번이 많았네요. 덜 인지합니다. 소리 테크닉을 영화에서. 영화만 얘기한 것도 뭐 답이 되기 좀 그렇지만 소리의 기법을 덜 인지한다? 기법이 아니라 문제고요. 덜 인지하니까 오히려 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forgiving은 용서하는 거죠. technical sound mistake 소리의 실수, 기술적인 소리 실수를 forgiving이 덜하다는 얘기는 용서가 안 돼, 즉 관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2번이죠. 2번. 자, 넘어가고요. 34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오답률 1이네요. 사실 여러분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위는 그냥 참고입니다. 대충 이런 걸 많이 틀렸구나 이 정도만 하는 거죠. mother tree라는 용어는 forestry 이목 뭐 그쪽에서 나왔대. 중간가이죠. 그 다음에 clear 분명한 것은 수세기 동안 분명한 것은 뭐냐면 tree parent 부모 나무 부모 할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such an important role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시 보이죠? 선생님이 구문에서 이런 거 항상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such 대시 뭐예요? 이것도 so 대시랑 똑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죠. 부모 나무들이 그들의 자손을 나무죠, 애기 나무죠. 이걸 기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응?
인간 부모형 비교가 가능하다. 엄마 나무는 identify, 뭘 식별해내죠. 위치가 꿈이니까 어떠한 의문사 어떠한 이웃 나무의 묘목이, 이건 묘목이거든요. 어린 나무. 자기 새끼인지 그걸 알아내요. 뿌리를 이용해서 그걸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자기들끼리는 내 나무, 내 새끼 나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뭘 통해서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커넥션을 통해서 그 묘목을, 자기 새끼를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슈가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뭐 인간 엄마랑 비슷하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엄마랑. 여기까지 공통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그늘. 이런 엄마 아빠에 의해서 제공된 그늘이 또 다른 형태의 케어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커브 하니까 이것도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웬만한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해서 외울 수 있는 단어책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억제하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커브를 해석을 못해도 밑에서 알게 돼요. youngster, 자기 새끼 나무들. 자기들의 크라운 밑에서 살고 있는, 밑에 있죠? 크라운 밑에 살고 있는 새끼 나무들의 성장을 커브 하는 거래. 생각해봐요. 그늘을 들이우면 자기 새끼 나무 위에 그늘이 들이우면 뭐겠어요? 그 다음 그늘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완전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희한한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분사 구문을 수식어로 2번 붙였죠. 그러면은 새끼 나무는 싹을 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리겠죠? 그들의 트렁크, 나무 줄기 너비를 막 이렇게 빵빵해지겠죠. 그것도 so that 생략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너무 빨리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고갈되겠죠? 한 세기만 돼도. 하지만 만약에 새끼 나무가 stand strong, 꿋꿋하게 버텨. shadow, 그걸 수십 년 동안 만약에 또는 이제 수백 년 동안 그러면 걔네들은 great age까지 살 수 있어. 장수나무가 된다. great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쉐이드가 없으면은 이그조스 된다는 거고 오히려 섀도우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쉐이드가 있으면 만약에 살아남으면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늘 속의 나무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무조건은 아니고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은 그늘이 오히려 아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늘은 더 적은 햇빛을 의미하니까 더 적은 슈가를 의미를 하겠지. 분명히 악조건인데. 근데 뭐 하대? 그거를 instructive shade로 교훈적 그늘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황경필 선생님이 해놓은 거. 3번 보면은 시도. outgrow가 여러분 뭐예요? out이란 단어를 동사에 붙이면 무조건 목적어보다 누구보다 더 뭐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묘목보다 더 많이 자기가 성장하고 걔네들을 뭐랄까요? 능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요. 나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엄마 나무가 아기 나무에게 뭘 하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엄마 나무는 쉐이드를 제공해요. 그래서 새끼의 성장을 더 엑셀러레이터, 가속, 촉진시킨다. 5번 볼까요? 느린 속도, 라이프에. 근데 그것이 임포즈된 엄마 나무에 의해서 부과된 그것은 no accident. 사고가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accident 뭐 외워야 돼요?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이다는 얘기죠. 딱 보시면 4번과 5번이 반대네. 둘 중에 하나죠. 보시면. 네, 그래서 5번인데요. 빠르다냐, 느리다냐, 이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 길이를 보시면 수세기 동안, 수십 년 동안 참으면은 걔는 장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디 갔니? 빨리라는 말 있죠. 빨리 했다가는 안 되는 거야.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슬로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문제들이 정답률이 다 났네요. 36번 한번 볼까요? 일단 오답률은 뭐 이 정도로 일단 나오고 있네요. 참고만 하는 거죠. 역시 화면에 안 들어가려나?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조그맣게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좀 좋잖아요. 테크노크러시는 몰라. 테크노는 기술이고 크러쉬는 여러분 크러쉬는 이제 그런 거 있죠.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 에리스토크라시가 귀족주의, 귀족정.
클래스가 붙으면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크노 기술이니까 이게 모르면 기술 정치인가 보다 하면 돼요. 정확한 말로는 기술 지배주의란 말인데 뭐 기술 관료 생각되어집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 뭔가 기술적인 의사결정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번 A번 그 이유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입안자들이 작업을 하는데요. constraint 어떤 제한 속에서 그 제한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정된 제한 속에서 일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테크노크라시가 영향을 준다 의사결정에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여기서 테크노크라시가 같은 건지도 좀 확인이 되게 필요하죠. 그들이 만든 제한 속에서 일한다. 그 원인인가요? 그 다음 이상화된 사회와 기술은 대체합니다. 정치 그리고 기술 어떤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테크노크라시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게 의사결정 지배하는 게 테크노크라시네요. 그런 형태는 좀처럼 practice 여기서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쌤은 보면 대조적으로 더욱더 온건한 형태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뭐 조언을 하고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이런 형태는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견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상화되어 있는 거 뭐뭐뭐. 여기서는 이상적인 거는 약간 극단적인 거라면 여기서는 뭐 적당한 온건한이란 말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볼까요? 또한 뭐 이렇게 불리는 이런 형태의 테크노크라스는 좀 길지만 인스티튜션의 제도죠. institutionalize 제도화 시킵니다. division of labor 분업이죠. 그거를 뭐의 차이에 따라서냐면 팩트와 가치관 사이에 그래서 허락합니다.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상당한 파워를 윌드하도록 윌드가 뭐냐? 윌드 휘두르다 발휘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부분은 잘 보세요. 전문가들이 파워를 휘두르게 만약에 윌드 몰랐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파워를 윌드하게 허락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만든 제약사항 속에서 하고 또 전문가들이 제공한 것 중에서 옵션 중에 고른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전문가들의 파워죠. 연결되죠? 답은 B, C, A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3번이죠. 네, 오답이 2번 B, A, C로 간 친구들이 많네요. 네,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연결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면 앞에는 결과, 뒤에는 원인 설명인데, 그 테크노크라시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constraint 때문이냐 이렇게 이제 읽으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하고 C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C에서 말한 밑에 부분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 돼요. 보면 소재가 같죠. 그 다음에 37번 정답률 33%밖에 안 되네요. 야, 길군요. 길어요, 길어. 이렇게 하고 봅시다. 자, 토지 사용 변화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기후에 뭐 일단 별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이요 포토신테시스를 사용한대. 이게 뭐야? 알면 좋고 몰라도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포토가 빛이고요 신테시스가 합성이죠.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바꾸려고 그래요. 변환시키려고 그래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근데 이산화탄소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은 공기와 물로부터. 그 다음 뭘로? 탄수화물로. convert A to B죠.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2번 이러한 조건, 이러한 상태에서 미생물들은 소비합니다. 탄소를. 그 탄소는 저장되어 있던 거예요. 토양이나 식물이나 동물 속에. 그리고 respire, 숨을 쉬는 거죠. 그 저장된 탄소를 다시 내뱉어서 대기권으로, CO2로. 연결되나요? 여기서 말한 게 조건인 이런 상태 조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B번. 자, 지시사 붙었죠? 바로 그런 여분의 탄소는
저장됩니다. 생명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가 그냥 생물 덩어리, 생물 물질이죠. 나무 줄기 같은 것에 이런 거에. 자, 그리고 컴파운드, 탄소 합성물로 저장된대. 그러나 만약에 액션, 디포레스테이션, 삼림 파괴 같은 또는 쟁기질 같은 액션이 심각하게 디스터브, 훼손할 때 식물 공동체를 숲을 그러면은 남아있는 식물들은 그 광합성을 못하죠. 충분히. 어느 정도느냐면 자기도 피드하고 또 거기다가 동물들, 뭐 미생물들에게도 피드를 할 수가 없어요. 수입하게 돼가지고. C번. 자, 그런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빌딩 블럭, 뭐 구성물이 되고요. 등등. 건강한 생태계에서는요, 식물들이 더 많은 탄소를 끌어냅니다. 대기로부터. 뭐보다? 자기들이나 동물들이나 미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탄소를 뽑아내요. 자, 이제 한번 엮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바꾼다고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C번에 바로 그런 탄수화물은 이라고 연결되는 거 괜찮죠? 왜냐면은 도우스가 붙었다는 거는 이 단어가 언급이 됐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그 단어는 다르더라도 개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탄수화물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처음에 플러스 겁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많은 탄소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여분의 탄소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가 명확하다는 게 이런 게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조건에서 미생물들이 저장돼 있던 탄소를 쓴다. 일단 저장된 탄소도 여기 언급된 게 스토어드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삼림 파괴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악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 다 보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부터 잘 고른 친구들은 많은데 A, B에서 거꾸로 간 친구들이 많네요. 그럼 만약에 이 조건에서가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그지? 건강한 생태계에서 탄소가 많은 그런 조건에서 미생물들은 탄소를 소비한다. 그치? 많으면 소비는 하겠지. 하는데 문제는 그 뭐 흙 속에 저장된 이란 말. 여기서는 흙 속에 저장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본문이 여기서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38번 요것도 네, 정답률이 높진 않네요. 얼트리스틱이 뭡니까? 예, 단어는 몰라요.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프로소셜 비헤이비어 뭔지 설명해 주겠죠? 남들 도와주는 거래. 그 다음 넘어가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고라는 게 자아예요. 이고스틱,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뭐 우리말 이기적인 정도로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주로 self-focused.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 거는 만약에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그 어떤 대가보다 outweigh 할 때, outweigh 중요하죠, 여러분. outweigh는 더 무겁다, 즉 목적어보다 앞에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리스 퍼슨에게 1달러 주는 거야. 근데 1달러 주는 게 우리 자신을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건 이기적인 거죠. 이거 많이 나온 얘기죠, 굉장히.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거의 쓰게, 코스트하게 하는 건 거의 없어. 그냥 1달러 뿐이거든. 근데 그 보상은 greater하다. 지금 3번 고른 친구들이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봐도 이건 연결되는 게 맞는데 1달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러나 누구냐? 베슨의 가설에 따르면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거는 other focus야. 즉 그것은 진정한 desire, 어떤 소망이냐면 다른 사람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진정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어떤 대가를 incur, 초래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런 능력,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뭘로 바라봐?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헬프하게 해주는 거예요 했는데 4번에 있는 얘기가 세상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냐. 일단 뭔가 단절이 느껴지죠? 또 하나 바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선생님 몰라요.
뭐 할 때? 얘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정적이죠. 실제로 상상할 수 있어. 상황을. 그들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5번을 고를 수 있었어요. 충분히. 네, 정답률은 43% 정도까지는 아니죠. altruistic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타적인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오답률 2 랭크 2위에 있는 39번입니다. 39번이 아까 총평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기는 만약에 하려고 그랬으면 쉽진 않은데 굳이 또 그렇게 다 내용을 100%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볼게요. 볼까? 예시는 못 봐요? 네, 예시는 뭐가 없이 앵커가 없어. 앵커는 배를 고정시키는 그 닷을 내려다 닷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실제 배의 얘기가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은 모르고 풀었겠죠? 고정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몰랐다고 칠게 그냥. 그러나가 여기 들어가 있죠. 보통은 여러분 however 앞뒤로 컴마를 찍거나 컴마 찍고 however 나오면은 그러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컴마가 없어서 앞에 없어서 꾸미는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연결사가 있는 거죠. 내적인 동기에 이게 없이 심지어는 작은 범프 튀어나온 거 도로에 이것이 당신을 리셋시켜.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야 고기를 먹는 걸로 2월달에 굉장히 뜬금없죠? 언제? 사회적인 지지가 사라졌을 때. 자 이런 일단 뭔가 줬어요. 우리의 행동은 modify 변경될 수 있어요. externally 외적으로 EX니까요. 뭐 없이 원래 without 플러스 ing가 뭐뭐 하지 않고 그거잖아요.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있다죠. 합치면 뭐가 돼? 뭐뭐가 없이. 뭐뭐가 없이. 됐죠? 강력한 어떤 개인적 동기가 없을 때는 우리 행동은 외부의 동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ersonally 내부고 external은 남이겠지 뭐. 그 다음 모든 것 뭐 저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행동이 쉐이프 되는지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 없이 즉 슈퍼마켓 가서 뭐 고르는 것조차도 남들 영향받고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프로세스 과정이 우리를 폴리스할 때 경찰하는 게 뭐야? 이제 모른다고 일단 몰라요. 하지만 fail to 뭐 하지 못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하여튼 과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뭐 한 다음에 그 과정이 제거된 다음에 행동을 계속하지 않아. 왜냐면 영향을 안 줬으니까. 영향을 줬으면 계속했을 것이고 안 줬으면 안 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프로세스는 아까 그 external 얘기죠. 이것은 passive 수동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소유라기보다는 즉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읽으면 되겠지.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소극적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더 좋은 방법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외적으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take action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그 외적인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친구 있는 거예요. 친구 어떤 친구예요?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비건 이거를 알면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고요. 혹시라도 모르면은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뭡니까? 채식인데요. 비건이라고 들어본 친구들은 이제 요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올 텐데 채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유 같은 유제품을 허용하는 채식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그 우유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허용 안 되는 정말 식물만 먹는 게 있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겠죠. 여기서 비건은 이제 극단적인 건데요. 솔드 팔려? 그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왜 정신 팔린다 이런 말 하죠. 정신이 팔렸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몰입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당신이 비건 하는 거에 몰입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비거니즘 뭐 하여튼 그 비건 하는 거에 try 한번 시도를 하는 거야. 올해 연초에 왜냐면 친구 중에 몇 친구가 당신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레조넌스는 자 밑에 뭐 울림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우리의 내부의 동기와 연결하도록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변하도록. 뭐 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푸시 당하기보다는, 즉 외부로부터 푸시 당하는 게 친구가 뭐 하자 하는 거라면 레조넌스는 자기 내면의 울림을 말하는 거예요. 3번하고 4번 고른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채식을 몰입을 하지 않아?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해보겠다 연초에라고 말했어.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나 뭐 이게 없으면 얘는 모른다고 치고 다시 2월 달에 고기 먹는다. 그러면 연초에 1월 초에 결심했는데 2월 달에 돌아갔다. 느낌이 오죠? 뭐 약속대로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비건은 뭐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원래 비건 하려고 했는데 고기 먹는 걸로 돌아갔다.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건을 뭐라 쓰렸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At the start of the year하고 February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준 거죠. 출제의 연도 거기까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비건 아나 모르나 이러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폴리스는 아까 이제 폴리스 말하는데 폴리스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시하다, 규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필수 암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 교육청 모의고사의 오답률 순위 랭크 1부터 10위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거창하게 선생님이 무슨 문제풀이 전략 이렇게 뭐 나만 믿고 따라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사실은 문제풀이는 매년 바뀌거든요. 물론 큰 틀은 유지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물론 풀립니다만 자꾸 찾으려는 그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